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리적 처리라고 했어요. 물리적 처리. 이제 수질오염의 어떤 그런 개론적인 부분이 앞강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이 본격적인 처리, 이 방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폐수 처리의 개통도의 처리수서, 도시 폐수 처리, 개통도의 처리 순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우리가 유입 들어오죠. 스크린이라고 있어요. 스크린은 뭐냐면 이렇게 봉과 봉 사이에 이 간격, 요 간격에 의해서 얘보다 큰 애들은 여기를 못 통과합니다. 작은 애들만 통과하는 거죠. 후단의 어떤 펌프나 관로의 막힘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막기 위해서 이 스크린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침사지가 오는데 여기는 이제 큰 그냥 탱크예요. 탱크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좀 체류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모래, 자갈 얘네들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제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침사지를 좀 사이에 이제 유량 조정조라고 있을 수 있어요. 유량 조정조.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처리시설에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막 그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옵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게 좀 필요하다 아니면 안 필요하다 해서 그때그때 좀 다룰 수 있고요. 유량 조정조는 마찬가지로 좀 동일 유량을 위해서, 그리고 동일 농도, 요거를 위해서 이제 유량 조정조라는 게 있는 거죠. 그냥 큰 탱크에 계속 교반만 좀 잘 시켜주는, 이렇게 섞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1차 침전지 있는데, 1차 침전지 얘랑 침사지랑 똑같아요, 원리가. 하지만 체류 시간이 좀 길면서, 이 침사지에서 이만했던 게 했다면, 1차 침전지에서는 좀 작은 거. 이런 것까지가 제거가 되겠고, 이 포기조 최종 침전지 여기가 뭐냐면 생물학적인 처리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미생물이 이렇게 뒤엉키면서 분해가 되고, 물어버린 이제 형성된 플럭이 미생물이 유기물 물고 있죠. 그걸 이제 생물학적 플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가 최종 침전지에서 가라앉으면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종 침전지에서 이런 식으로 포기조로 반송이 일어납니다. 슬러지 반송. 포기조 내의 이 부유물질의 총량을 우리가 MLSS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MLSS의 양을 좀 일정하게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반송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반송을 통해서 포기조 MLSS가 이제 조절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잉여 라인이거든요. 이 잉여는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요. 농축조로. 그래서 농축, 소화, 계량, 탈수, 그 다음에 최종 처분, 이 단계가 그대로 슬러지 처리의 단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염소 소독을 하고 이초수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예비 처리 공정에서 스크린, 침사지, 유량 조정조 정도가 예비 처리에 해당을 하고요. 자, 스크린에 의한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좀 보시고, 이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크린 나왔는데, 이 스크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격보다 큰 애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격보다 큰 것을 걸리게 하는 거를 이제 스크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접근 유속과 통과 유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옆에서 보면 스크린이 이렇게 생겼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접근 유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여기를 갖다 우리가 통과 요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접근할 때와 통과할 때 뭐가 달라지냐면 이게 봉이란 말이에요. 한 세트. 자, 접근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통과 요속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니다. 즉 단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통과되는 유속이 커집니다. 넓은 단면적에서는 접근하는 유속은 좀 작고, 그 다음에 통과를 하면서 되게 급격하게 커져요. 그런데 뭐 그냥 냅두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접근 유속에 대한 설계 기준이 있어요. 0.45m/s 이상. 그리고 통과할 때도 1m/s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왜? 이 접근 유속이 너무 낮으면 여기 쌓여버려요. 제거해야 할 것들이. 그리고 통과 유속이 너무 빠르면은 여기 스크린을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러한 그 유속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침사지 전방에 있고 뭐 조목, 중목, 세목 이렇게 이 간격에 따라서 스크린을 분류를 해놨죠. 자, 다음 침사인데 이 침사지는 이 그릿 챔버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해요. 그럼 그릿을 제거하는 챔버인데, 그릿은 뭐냐? 모래, 자갈, 뾰족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릿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장치를 그릿 챔버, 침사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얘네들은 비중이 큰 모래 입자를 제거하는 그러한 장치다. 수단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고, 자, 이게 이제 그 설계 인자가 있는데 스토크스 법칙이 나오거든요. 이게 1차 침전지에서 필요한 그 설계 인자와 이 침사지에서의 설계 인자는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무거운 물질이 가라앉는 거기 때문에 침사지도 그렇고 1차 침전지도 그렇고 동일한 그런 개념으로 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은 1차 침전지 할 때 이야기를 좀 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는 스토크스 법칙 한번 되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대기에서도 나왔어요. 대기에서도. 그렇죠? 자, 그런데 대기에서도 나온 식이 여기서 나왔는데 똑같습니다. 보면 VG는 18미분의 dp제곱 곱하기 ρp 마이너스 ρ 곱하기 g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다른 게 있습니다. 유체가 달라요. 입자의 밀도와 입자의 직경, 유체 밀도 이런 것들이 이 단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먼저 점성계수부터 볼게요. 유체 점성계수는 당연히 다르겠지. 공기냐 물이냐 이거니까. 하지만 그 단위는 같아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그램 퍼 센티미터 퍼 세크 이건 같아요. 하지만 유체가 달라지는 거죠. 입자의 직경 같은 경우도 뭐 마이크로미터냐, 밀리미터냐 뭐 이러한 단위를 써요. 이것도 같아. 하지만 밀도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공기가 대기 환경에서의 유체의 밀도는 1.293kg per 세제곱미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질에서의 유체 밀도는 물이죠. 얘는 1000kg per 세제곱미터, 1g per 밀리리터 이거를 쓴다고요. 이걸. 그래서 이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대기에서는 이 유체의 밀도를 무시하고 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질에서는 숫자가 크기 때문에 유체 밀도를 무시하고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넣어야 됩니다. 자, 입자 밀도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이제 이렇게 생긴 단위가 대기였다면 수질에서는 이렇게 써요. 이 단위대로. 그래서 이 단위 부분을 밀도와 좀 잘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뭐 MKS, CGS 단위로 이게 정리해 놓고 푸는 어떤 그런 것들은 동일한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유량은, 자, 뭐 사실 뭐 앞에서 다 얘기를 했죠. 유량에 대한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데이다. 뭐 예를 들면, 리터 퍼 미닛이다. 뭐 이렇게 쓰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피와 결국은 체류 시간과의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유량 Q는 또 뭐가 있어요? A, V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단면적, 면적이죠. 그 다음에 유속, 이 개념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체류 시간과 부피와의 관계, 그 다음에 면적과
유속과의 관계로도 이 유량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대기량은 좀 다르죠. 왜 그러냐? 자, 침사지에서 지름 10의 마이너스 2승 밀리미터이고 비중이 2.65.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2.65 그램 퍼 밀리리터라는 뜻이에요. 자, 물의 입자가 침전한다. 속도를 구하시오. 센티미터 퍼 세크로 구하래죠. 물의 밀도가 1g 퍼 세제곱 센티미터. 다시 쓰면은 1g 퍼 밀리리터. 그래서 얘랑 빼줘야 돼요. 대기에서는 유체 밀도를 고려하지 않고 풀었었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질에서는 얘네 둘을 고려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점성계수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중력 침광 속도를 구하시오. 먼저 입자의 직경이 10의 마이너스 2승 밀리미터였기 때문에 얘를 센티미터로 바꿔줍니다. 1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1 센티미터는 10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입자의 밀도 주어졌고 유체의 밀도도 주어졌습니다. 점성계수도 CGS로 주어졌어요. 중력 가속도는 안 주어졌지만 우리가 외워야 된다 그랬죠? 980 cm per sec 제곱 해서 다 집어넣게 되면은 8.98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cm per sec 해서 2번이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뭐 유량과 관련된 내용인데 보시면은 이 길이 폭 2m, 길이 15m, 침사지에 100m 수심으로 유입될 때 체류 시간이 60초였어요. 유량은. 자, 이건 뭐 이렇게 생겼겠죠? 폭이 2m다 그럼 여기 2m예요. 그 다음에 길이가 15m. 그리고 여기가 100m. 그러면은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 다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 곱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수심이 100m가 아니라 1m죠? 네, 이렇게 돼야 되고. 자, 그리고 시간은 이제 60초인데 우리가 아워로 돼 있죠? 네, 아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시간과 아워의 관계. 1시간은 60분이고요. 얘는 3600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보정을 해준 거죠? 아워로. 그럼 계산기를 이대로 누르면 돼요. 이제 뭐 나누기 그 표현이 그대로 되니까 1800 세제곱미터 퍼 아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침전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침전이라는 거는 이 비중차를 이용해서 결국은 가라앉는 겁니다. 이게 침전이에요. 반대는 부상,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앉히는 건데 이 비중차를 이용해서 가라앉혀 제거하는 그런 물질이, 그런 방법이 이제 침전이죠. 침전의 종류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1형에서부터 4형까지가 있는데, 자, 여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이 설명하는 게 몇 형 침전이냐, 또는 이렇게 설명이 이제 되어 있고, 이거는 또 맞는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설명을 깔아놓고 여기에 맞는 침전의 형태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오고 있어요. 자, 1형 침전은 뭐냐면 독립침전, 자유침전, 스토크스 법칙 적용,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밀도의 무게 이것 때문에 지가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이제 1형 침전이고, 부유물의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응결하지 않은 입자와 침전으로 입자의 특성에 따라 침전한다 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형 침전인데 이거는 약품 침전이라고도 해요. 2형 침전, 응집, 응결, 플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응집제를 집어넣었을 때, 응집제는 뭐냐면 풀 같은 거거든요. 얘를 집어넣으면 물 속에 들어가서 쫙 퍼지면서 다 잡아오는 거야. 끈적끈적해요. 다 잡아오는 겁니다. 이게 응집제인데, 이 응집제를 이용해서 침전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소스, 뭐 된장찌개 같은 거 끓일 때 된장 딱 푼 다음에 탁 집어넣고 냅둬요? 아니지. 섞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위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점점 이제 응결, 응집 일어나면서 무거워져요. 가라앉는 거죠. 자, 다음 3형 침전은 뭐냐면은, 사실은 응집 침전이 일어난 후에 어떤 계면이 형성이 되면서 이 안에서 한 번 더 가라앉아요. 이런 형태의 침전을 우리가 3형 침전 이렇게 얘기하고, 방해, 계면, 지역, 간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더 이상의 어떤 교반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위치를 변경하려 하지 않음, 이렇게 돼요.
경계면을 이루고 그 경계면을 얘네들이 위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형 침전이 있는데, 이 사형 침전은 안밀 압축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형 안밀 압축.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농축조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앞에서 그 슬러지 처리 단계에서 잉여 슬러지가 들어가는 농축조라고 있습니다. 그 농축조에서 일어나는 침전의 형태가 바로 사형 침전 이렇게 되겠고요. 고농도의 폐수가 농축될 때, 즉 수분이 빠져나갈 때 생기는 침전을 사형 침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드린 키워드 위주로 잘 기억을 하시면은 이쪽의 문제를 다 침전의 어떤 형태를 골라내는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침전지 설계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 침전지의 설계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침전지, 그 다음에 침사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죠. 일단은 여기 이제 가라앉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생겼다. 예를 들어서 입자가 여기로 들어옵니다. 물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라앉고 이렇게 가라앉아요. 이거 좀 뭐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대기 오염에서의 중력 집진량치라고 있어요. 거기랑도 같은 겁니다. 내용은 같아요. 하지만 뭐가 달라요? 얘는 물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친구는 공기 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같습니다. 자, 보시면 침전지 면적을 크게 해가지고 여기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앉혀가지고 잡아오기가 수월하고, 너무 가벼운 애들은 응집제를 좀 투입해가지고 이만했던 애를 이만하게 만들면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면 가라앉아.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라앉은 애들 쌓이고 내버려 두냐? 아니지. 제거해줘요. 이렇게 되면 더 효율이 좋아지고 또 잘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면은 안 돼요. 천천히 지나가도록 해줘야 침전의 효율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침전지의 종류에서 1차, 2차 뭐 외워 쭉 있는데, 이 1차 침전지, 2차 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1차 침전지는 포기도 전단에, 그 다음에 2차 침전지는 포기도 후단에 생기면서 1차 침전지는 중력에 의해서 고형물 SS가 보통 제거되고요. 2차 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에 의해 생성된 생물학적 플럭이 제거가 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1차 침전지보다 2차 침전지에서 발생한 슬러지가 더 가볍고 작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좀 더 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웨어라는 게 있는데, 웨어는 뭐냐면 침전지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넘어가요. 요 라인, 여기를 웨어라고 합니다. 종이컵이 있어요. 제가 정수기에서 물을 계속 받아요. 이게 차요. 차다가 수평 딱 맞추면 차다가 물이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타고 다 넘어가지.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를 웨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유고 요거는 이제 웨어가 있고 사실 여기 상당히 한 단이 조금 더 위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얼마만큼의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높이를 여유고라고 하고, 정유판이라는 거는 여기로 물이 들어갈 때 여기에 구멍을 다 뚫어놔요. 그러면은 동일한 유량이 동일하게 쫙 갈 수 있습니다. 뭐 한 구멍만 하나 뚫어놨다, 여기에 구멍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물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구멍을 여러 개를 다 박아놓으면은 물이 균일한 흐름을 갑니다. 이거 갖다 우리가 정유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크래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찌개 끓이잖아요. 찌개. 그러면은 이렇게 국자로 걷어내요. 그걸 이제 스크래퍼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도 생기고 밑에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돕니다. 돌면서 가라앉은 것도 긁어주고 위에 뜬 것도 가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스크래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침전지 설계 인자에서 표면 부하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면 부하율이 중요한데 뭐냐면은, 표면 부하율이다 라고 하는 거는 침전 면적에 대한 유량의 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침전 면적은 여기죠. 그 다음에 들어온 유량 Q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표면 부하율은 A분의 Q라고 쓸 수 있어요. A분의 Q. 여기가 침전 면적이니까 밑면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A가 있는데 이 옆면은 뭐냐면은 Q는 AV에 의한 이 A 값이에요. 여기.
서로 다른 면적입니다. 자, 그리고 밑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W 곱하기 L이죠. WL이라고 쓸 수 있어요. 옆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옆면 같은 경우는 W와 H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에 WH라고 쓰고 V가 바로 수평 유속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W 같죠? 약분하면 L분의 HV가 되겠고, 여기서 L과 V와의 관계는 길이와 수평 유속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HRT분의 1이 됩니다. 왜? V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얘는 거리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HRT분의 1이 돼요. 그러면서 HRT분의 H 이렇게 표면부하율이 결정이 되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식이 있습니다.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표면부하율은 이거 넘어가 버렸네. 침전 면적에 대한 유량,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제곱미터 데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L분의 HV 그리고 HRT분의 H,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터 퍼 데이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00% 제거된 입자의 침강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00% 제거된 입자의 침강 속도와 대상 입자와의 중력 침강 속도의 비를 통해서 우리가 효율을 구합니다. 수면적 부하율, 표면 부하율분의 침강 속도 곱하기 100 하면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한번 적어 볼게요. 다시 VG 하고 얘가 뭐냐면은 HVL 다시 쓰면은 요건 분의 1이죠. 그래서 HV분의 VGL 이렇게 돼요. 이게 효율이야. 이게 효율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효율이 커지기 위해서는 이 H는 작아져야 되고요. L은 커져야 돼요. 또는 얘가 커지든지 얘는 작아지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면적 부하율이 작을수록 침전 효율이 좋다. 당연하겠죠? 얘 퉁쳐서 얘가 내려가면은 얘는 올라갈 거니까. 침전 면적이 넓을수록 효율이 좋다. 침전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뭡니까? 결국은 이 밑면이 되겠죠? 여기죠? 침전 면적. 얘가 올라가면, 얘가 커지게 되면은 표면 부하율은 내려가요. 그래서 표면 부하율이 내려가니까 효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침전지의 길이가 길수록 침전 효율이 좋다. 길이가 길수록 효율은 좋아지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 깊이가 낮을수록 효율은 좋다. 깊이는 H니까 얘가 줄어들어야 얘가 좋아지는 겁니다. 결국 어떠한 형태의 침전지가 완성이 돼야 되느냐? 넓으면서 수심은 얇은 이런 형태가 효율이 더 좋은 거예요. 뭐랑 똑같아요? 대기에서의 중력 집진장치의 설계 인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아마 대기 쪽에 있을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입자의 침전 속도 0.5m/day, 유입 유량 50 세제곱미터/day, 침전지 표면적 50 제곱미터, 깊이 2m의 침전지에서의 침전 효율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먼저 침전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수면적 부하율, 요걸 이제 한번 볼게요. 이 표면 부하율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어요? 이 유입 유량과 표면적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V0는 면적이 50제곱미터 분의 50세제곱미터/day. 결국 1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효율은 V0분의 VG가 돼요. 그러면은 얘가 1이고 얘는 0.5죠. 그래서 1m/day 분의 0.5m/day 이렇게 되면서 50% 곱하기 100 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50%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원료부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료부하라는 거는 이 단위를 한번 보시면 여기 미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요 물이 물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간다. 동그라미를 그려볼까요? 보통 사각형 침전지 같은 경우는 한쪽 면으로 가고요. 여기 부분이죠.
여기 뭐 물이 이렇게 나가니까 이 빨간색 이 라인이 뭐냐면 웨어예요, 웨어. 그리고 물이 이렇게 넘어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원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원류 웨어의 이 길이가 바로 여기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 파이 D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 길이당 가해진 유량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체류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HRT, Q와 V와의 관계, 우리가 이 V라는 얘기는 이 부피입니다, 부피. 그리고 L과 V와의 관계, 이 V는 수평 유속이에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 내용대로 체류 시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원류 부하가 100세제곱미터/미터데이일 경우 침전지 원료의 유효 길이는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뭐 사각이냐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길이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한 번 더 응용이 되면은 여기서 뭐 어떤 그 직경을 구해라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길이를 구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웨어의 길이가 그냥 네모로 놓는 거죠. 125세제곱미터/아워가 유량이에요. 결국은 유량은 여기 오고 하고 네모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료 웨어 부하에 대한 단위가 데이기 때문에 어떻게 곱하기 24시간 그리고 여기는 하루 이렇게 옵니다. 100이에요. 네모는 얼마 나오냐? 3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침전과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봤는데 물리적인 처리에서 침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번 잘 리뷰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